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거의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 잘 보셨는지요? 오늘 조간신문 한 6군데,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까지 해서 한 6군데의 사설을 보면 이 언론사마다 약간씩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는 그 평가와 어떤 관점일까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오늘 6개 조간신문 사설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논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는 원래 이쪽이 약간 좌파 성향이 있잖아요. 약간 적대적으로 쓰는데 놀라운 것은 동아일보가 아주 좀 냉혹하다고 할까요? 아주 예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요즘 보수신문이 아닌가 봐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이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하고 총선 패배도 내 탓이라고 인정했다. 우호적으로 보는 거죠. 특별히 뭐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특검 등에 대한 파격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어제 보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잘못된 처신이 거듭되고 윤 대통령이 이에 잘못 대처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반감이 커졌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현안이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일단 지적은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설명이라면 국민 분노나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김 여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불편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뭐 이런 충고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민심의 소통 더욱 늘려가길 바란다.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늘려가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설을 쓴 거죠. 남은 3년, 지난 2년과 확 달라지길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번 회견이 새로운 소통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의 성찰이 말로 끝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회견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약간 애정을 가지고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선, 중화, 동화 이렇게 하고 한겨레, 경향, 한국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 개혁도 해법 못 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게 제목입니다. 더 불편한 질문을 받으며 불통 리더십 떨쳐내야. 이게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달라진 언어와 태도를 보였지만 그 내용에서는 바뀐 게 없었다. 이렇게 매정하게 비판으로 시작을 해요. 구체적인 현안들을 두고서도 그간의 기조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에 머무는 터에 당장 시급한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뭐 이런 거요. 우리 정치의 과잉 갈등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여전히 내려보는 듯한 윤 대통령의 태도에서 협치를 위한 진지한 열의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간 해왔던 대로 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추진 의지가 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이대로 출구 없는 무한대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1년 9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견은 여러모로 부족했다. 동아일보의 사설은 아주 냉담하군요. 냉담해요. 자, 한국일보부터 먼저 볼까요? 한국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했지만 총선 민심에 부응 못한 기자회견. 이런 내용입니다. 실망스럽다. 핵심 쟁점에 이르지 못했고 동문서답 장면도 목격이 되었다. 소통 방식은 전환하겠지만 정책 현안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 절차를 강조한 법률과 화법일 뿐 국민이 공감할 화법으로 보기 어렵다. 총선 이전과 이후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 변하지 않은 국정 기조로는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을 추동할 국민 마음을 얻기 어렵다. 냉담하네요. 한겨레입니다. 특검도 소통도 마이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한겨레는 더 세게 비판하네요. 해병대 최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자신과 부인의 사적 이해보다도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자신과 부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윤 대통령의 행보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려고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한겨레 신문은 좀 좌절감, 실망감을 보이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검도 변화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회견. 민심과 먼 대통령이라는 개탄 외엔 달리 할 말이 없다. 총선 참패 인식부터 민심과는 괴리가 컸다. 이런 평가고요. 대통령과 그 주변에 살아있는 권력까지 겨누는 특검은 손살에 치면서 검경이 잘 수사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빈말에 가깝다. 그러면서 검찰 중심 인사와 입을 틀을 막는다는 거죠. 입틀막 국정,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성찰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의 협력 문제로 넘긴 것은 아쉽다. 윤 대통령도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이. 하지만 자화자찬하고 민심을 탓하고 위기를 모르는 안일한 인식만 목도했다. 국민들로선 절망적인 회견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된다. 남은 3년을 지난 2년처럼 하지 말고 남은 3년은 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조선, 중앙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우호적이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대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적대적인데 동아일보가 유독 동아일보는 원래 보수 우파 신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동아일보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의 필봉을 휘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6개 조간신문의 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사설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